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물리학회에서 지정한 고교생 물리 홍보대회에 선발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문성환.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P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저희 주제는 모션 인식인데요. 휴대폰에서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기능인 모션 인식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 선택 배경인데요. 저희가 참 많은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약 205명의 중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주제를 결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터치, 멀티터치, 확대 축소가 되는 원리랑 스크린에 화면이 표시되는 원리, 음성인식 원리, 그리고 모션인식 원리,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지를 돌리게 되었는데 모션인식 원리가 약 44%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해서 저희가 이거를 주제를 선택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목차를 설명드리면 저희 팀의 발표는 모션인식의 원리와 그리고 현재 모션인식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및 해결책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인식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배경지식이 있는데요. 먼저 배경지식에 대해 설명드리면 적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적외선은 모션인식의 기본이 되는 적외선 IR 센서에서 사용되는 빛의 파장인데요. 적외선이란 전자기파 중 전자기파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빛이에요.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780나노미터에서 3mm의 부분이 적외선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적외선이 또 근적에서 원적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센서에 인식되는 부분은 근적외선이에요. 근적외선은 780나노미터에서 1400나노미터의 파장인데 전자기파를 또 다르게 좀 설명해드리면은 여기 나온 적외선 그리고 확대된 부분이 우리가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이 되고요. 그거보다 더 파장이 짧게 되는 자외선, 엑스선, 그 다음에 감마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왜 우리가 이 적외선 많고 많은 파장 중 적외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신체에서는 적외선이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태양 아시죠? 태양. 왜 저희가 태양빛을 볼 수 있겠어요?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의 파장이 가시광선을 띠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태양에서 우리가 자외선이 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때 바르잖아요. 왜냐면 태양 표면의 온도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인데 이들이 지구의 대기를 뚫고 우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인데 사람의 체온은 태양과 다르게 36.5도죠. 이 36.5도에서 나오는 파장은 적외선인데요. 그래서 모션 인식은 신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적외선 파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적외선의 활용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보신 영상은 영화 프레데터의 일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 영화 여기 나온 영상의 내용은 괴수한테 그 인간이 쫓기는 영상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괴수가 붉은 빛을 발사해서 생물체를 탐지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적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숨더라도 사람의 몸에서 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괴물이 사람에서 나온 적외선을 탐지해서 이 인간에게 쫓아다니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갑자기 괴물이 인간을 탐지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거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사람이 인간이 온몸에 진흙을 덮어쓰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진흙이 일종의 적외선을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영화 속에서 적외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였습니다. 두 번째 보실 영상 클리프해머 중에 나오는 이거는 편집 중에 실수로 소리가 안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되게 짧은 영상이었죠. 이거는 현재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품 중 하나인 무기 중 하나인데요. 이게 나이트 비전 가글이라는 건데 이게 밤에는 가시광선이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사람이 눈이 인식할 수 없는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파장전이 계속 밤중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쪽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런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안경을 개발한 건데 그 나이트 비전 가글이라는 건데 이게 이 영화에서 간단하게 소개된 그런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자기력과 자기장이라는 건데 먼저 자기력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자기력은 자석이 미치는 힘이에요. 여러분 알듯이 N극과 N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고 N극과 S극이 만나면 서로 잡아당기는 거 아시죠? 이게 그냥 자기력을 간단히 설명한 건데 이제 또 자기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몸은 장이라는 거는 힘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냥 힘이 미치는 공간의 어떤 추상적 의미예요. 여기서 그러면 공간을 추상적인 걸로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게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표시하는 게 자기력을 하나의 선으로 표현하여 자기장을 표현하는데 선의 개수가 많으면은 이 자기장의 크기가 센 것이고 적으면 약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전자기 유도현상에 대해 알으셔야 되는데 전자기 유도현상의 원리는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은 바로 위에 그 도선 내부를 지나가는 그 자석의 수가 변화했을 때 그 내부로 전류가 자기장이 쓰는 걸 방해하는 방에 힘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 밑에 보셨듯이 그 N극과 S극 사이에서 그 회로를 돌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력 발전도 한다고 해요. 이건 전자기 유도현상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이제 모션 인식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션 인식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션 인식이란 국내에선 처음에 펜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핸드폰인 베가레이서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가레이서에서 나온 기능으로는 터치 없이 전화를 받고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다음으로 음악을 넘겨야 하잖아요. 그때 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모션만으로도 그 다음 음악으로 넘길 수 있는 기능, 이러한 것에 모션 인식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모션 인식이란 사실 모션 인식을 핸드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화 아이언맨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유명한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이 막 화면에 손을 대지 않고 허공에서 막 손을 움직이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에 있는 것들이 주인공의
손짓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위에 카메라가 달려서 그 주인공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그 주인공의 움직임을 다시 컴퓨터로 집어넣은 다음에 컴퓨터가 그 움직임을 인식해서 그 움직임을 같이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션 인식의 일종이고 핸드폰 외에 컴퓨터에서 쓰이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립모션이라는 장치가 개발되었는데요. 이런 립모션이라는 장치는 컴퓨터에 추가적으로 연결을 하여서 그 립모션이라는 장치 위에 손을 갖다 대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그 위에 손을 대서 막 손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어떤 지도의 일부분을 확대하고 싶거나 다른 부분을 이렇게 이동하고 싶을 때 단순히 손동작만으로도 립모션 위에서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한 한때 유명했던 게임인 스마트폰에서 많이 유명했던 게임인 프루트 닌자라는 게임을 컴퓨터로도 할 수 있습니다. 립모션 위에 손가락 하나를 올려놓은 후에 그 손가락이 모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손가락을 따라서 마우스가 새로 생성되어서 그 위에서 그 과일을 이렇게 배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유튜브에서 립모션이 어떻게 게임에 활용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한 립모션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다음은 립모션에 대한 간단한 영상이었는데요. 이렇게도 그 컴퓨터에서도 많이 모션 인식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핸드폰에서도 이용되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핸드폰에서의 모션 인식은 아직 훨씬 미성숙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서 모션 인식으로 전화를 받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첫 영상은 모션 인식을 아무리 시도하려 했지만 잘 안 되었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한 번에 전화를 받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모션 인식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텍이라는 회사에서는 전에 카메라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손 색깔을 인식하고 손의 윤곽 모양을 인식한 후에 그러한 물체를 하나 포착한 후에 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찾아서 그것을 모션 인식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게끔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편한 방법을 펜텍 회사가 찾게 되면서 모션 인식은 더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방식은 IR 센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IR 센서라는 것은 적외선을 인식하는 센서인데요. IR 센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 그 손에서 적외선이 나오는데, 그 손을 움직이면서 적외선 양의 변화가 생겨서 그 적외선 양의 변화를 IR 센서에 핸드폰에 박혀 있는 IR 센서가 인식을 하고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모션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최근에 IR 센서를 이용한 모션 인식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IR 센서로 바뀐 데에는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 전에 카메라를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피부색이 굉장히 하얗거나 검은 인종의 손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펜텍은 우리나라 회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황인종에 맞추어서 나온 그러한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카메라는 손 색깔도 인식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다른 인종의 피부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손에 무언가 많이 묻어서 살색이 변질된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젤을 만졌다든지 아니면은 밀가루 반죽을 한 후에 모션 인식을 시도했을 때에는 본래 손 색깔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또한 부상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하나 잘리거나 그런 사람들도 모션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IR 센서라는 그 다음 발전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IR 센서를 이용한 모션 인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적외선 센서는 적외선 송신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 수신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몸에서는 적외선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온 적외선을 IR 센서가 인식을 해서 모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신체를 적외선을 방출하고 그 센서의 적외선 노출면에서 적외선의 변화를 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 적외선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 부위가 움직이면 그 적외선의 에너지 변화를 전압으로 바꾼 후에 그것을 센서 내에서 증폭시켜서 그 센서가 모션 인식을 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모션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인식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아직까지 발달 과정이 있지만 사람의 적외선의 변화량을 인식해야 하는데, 핸드폰 옆에는 아주 조그만 IR 센서 하나밖에 박혀있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조그만 센서로는 사람의 몸에서 변화하는 적외선의 양을 관찰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적합한 IR 센서의 사이즈나 개수 이런 것들을 맞추는 추가적인 연구를 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복잡한 작업을 하기엔 너무 미숙한 단계입니다. 네, 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악을 넘길 때 단순히 한 번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것이 음악을 그 다음으로 넘기는 손동작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요. 막 3-4번씩 움직여야지만 그 다음 음악으로 넘어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단 한 번만으로는 그러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의 모션 인식, 핸드폰에서의 모션 인식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2-3번 정도 시도를 해봤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정말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인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의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으셨다시피 이호영 학생이 4번의 시도를 했을 때 4번째 시도 끝에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 3번은 다 철저히 무시됐던 것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과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1번, 아까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핸드폰에 장착한 IR 센서의 개수는 한두 개뿐입니다. 즉 이는 받아들인 정보가 너무 적어서 그런 사람의 몸에서 변화하는 그런 적외선의 양을 이렇게 생각해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하지만 핸드폰에 IR 센서를 10개 정도 장착을 하기 위한 공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관찰하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옆에 좁은 공간에 IR 센서를 집어넣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IR 센서를 10개를 넣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IR 센서가 하나면 1의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면 10개이면 10의 정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기 마련이지만 하지만 이는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이고 만약에 하나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1의 시간이 걸린다면 10개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거의 10의 3승에 비례하는 그런 정도의 정보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량이 핸드폰 자체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모션 인식이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의 골룸을 촬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골룸을 IR 센서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골룸을 연기하는 사람의 몸에 수백 개의 센서를 부착시킨 후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보셨을 때 골룸의 장면이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은 아실 수 있지만 그런 정교한 장면을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더 편집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했고 그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렸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핸드폰에서 극복해야 하지만 정보 처리가 빨리 되고 모션 인식도 정확히 되는 그런 핸드폰이 미래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과제는 시장 가격과의 조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R 센서를 단순히 많이 넣어서 정보 처리를 빨리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핸드폰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술을 다 갖는다면 핸드폰 하나의 가격이 수백만 원으로 뛸 것입니다. 단순히 모션 인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5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인 그러한 가격대로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추가적으로 발견해야지만 모션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가능한 해결책인데요. 저희 두 홍보대사들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꼭 IR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다시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하겠는데요. 기존의 카메라는 그냥 단순히 색 인식을 통해서 했는데 하지만 이것 대신에 HSV라는 게 있는데 색상 명도 채도라는 것의 좌표가 HSV입니다. 이런 좌표를 통해서 색상을 분석하면 조금 더 색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션 인식을 할 때 카메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살색의 범위가 보이는 것이 움직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의 모양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큰 살색을 인식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정보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한 해결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R 센서를 정보를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처리하되 이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두 번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물리 홍보대사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참고 문헌 그리고 정보를 얻은 곳입니다. 논문도 많이 읽었고 펜텍 부회장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핸드폰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블로그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논문도 여러 장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박종희 교수님께서 이러한 모션 인식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직접 찾아가서 한번 어떠한 일을 연구하시는지도 확인해보고 저희의 의견을 여쭙기도 했고 많은 곳에서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행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과 한국물리학회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